케코의 토크토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케코 소장입니다. 한글날 휴일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휴일이라서 해운대 백사정을 따라서 동백섬까지 산책을 했었는데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이전과 다르게 좀 차게 느껴져서 이제 진짜 가을이 없이 바로 겨울이 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해안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드디어 내일이죠. 10월 11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지난 9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한국은행의 첫 번째 통화정책 회의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건은 미국처럼 0.5%포인트 B컷을 할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0.25%포인트 베이비컷을 할지 요게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세적인 의견은 0.25%포인트 인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기준금리가 뭐길래 이렇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인가 싶으실 거예요. 기준금리란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인하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은행별로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이나 채권의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상금리는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담보, 대출기간 등을 토대로 산출하게 되며 은행에서 판단한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각 은행별로 차이가 날 수 있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같이 오르게 되는데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수요를 억제하게 되고 더불어 예적금 같은 저축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유도하는 거죠.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라앉았던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이 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시중에 과도하게 풀렸던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다행히 물가는 안정화되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 연체율이 폭증하였고 기업들도 파산에 직면한 비율이 201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죠. 바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렵게 잡아놓은 집값이 다시 급상승하게 되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문에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될까봐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6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라고 하면 1년 발생하는 이자 금액이 3천만 원이 들게 되죠. 연이자 3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5%에서 4%로 인하하게 되면 6억짜리 주택이 아니라 7억 5천까지 주택을 넘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6억에 팔던 집을 7억 5천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담대 금리가 1% 인하하게 되면 집값이 25%나 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수준과 그 적용 시점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 내일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네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 대답은 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사실 시장 가격의 형성은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관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한 가지 이유가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단정 짓기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죠.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감당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만큼의 실질적인 대출이 실행되려면 당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일을 시작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의 기조가 앞으로 연속 지속이 되고 은행들도 가계부채에 부담을 느끼는 정부의 눈치를 좀 덜 보게 되고 분양 가격이나 매도인들의 매물 가격이 매수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합의가 된다면 뭐 각자의 출발 시점은 다 다르겠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매수인들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죠. 그렇게 조정된 금액대의 매물들이 다 소진하고 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예정된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가능성으로 풀이를 하는 것이지 신이 아닌 이상 확답하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러면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것인가? 언제부터 가속을 붙일 것인가? 요것도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고 의견도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풍부한 공부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금리 인하가 우리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쿠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